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에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조금 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드는 곳이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 영하 2도, 포항과 경주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7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7도, 독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부터는 동해 남부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주 중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해서 남은 한 주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앙선과 동해선 철도 폐쇄로 문을 닫은 옛 경주역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차가 처음 운행한 1918년을 기념해 경주문화관 1918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관과 시민 창작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옛 경주역을 포함한 전체 철도 부지는 공공상업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도심 뉴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18년 11월 처음으로 철도 운행을 시작한 경주역. 관문 역할을 해왔던 경주역이 복선 전철이 생기면서 지난해 12월 10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옛 경주역이 경주문화관 1918이란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문화관에는 공유 사무실과 스튜디오, 시민 창작 활동 공간이 마련됐고 문화예술 전시나 공연장, 예술품 벼룩시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대합실은 미술관으로, 또 광장과 플랫폼은 공연장으로, 또 사무실과 부속 공간은 시민들이 직접 와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주문화관 개관 기념으로 빛과 색채의 마법사 클로드 모네 복제품 전시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옛 경주역은 오는 2027년 3월까지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빌려 경주문화관으로 사용합니다. 경주역사 전체 부지에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심 뉴타운이 조성됩니다. 경주시는 도시기본 구상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주 역사부지 전체 면적은 4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공공청사, 그다음에 문화센터, 전망대, 상업시설 등을 전체 기본 구상안을 철도시설공단과 공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0여 년 만에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연 옛 경주역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조성 사업이 도심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를 단축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포항시는 동절기엔 핸드레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7월에 대구시 군의군이 되는 일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되는 변화를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북 군의군의 인구는 2만 3천여 명. 울릉을 제외하면 경북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체하고 낙후한 군의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대구 편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들 말합니다. 외지에서 우수한 인재와 인력이 많이 유입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농복합지역의 발전된 면모를 갖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오가고 생활 편의시설이 늘고 문화와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서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대구 전체 면적의 70%나 되는 땅이 대구가 되면 산업단지 조성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릴 여력이 새로 생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시 도심 팽창에 따른 군위군의 넓은 개발 용지를 활용한 공항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 등 대구시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대구 미래 50년 투자개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하지만 자칫 농업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민수당과 귀농 귀촌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과 정책 자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농정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걱정한 부분인데 대구시와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위의 농업의 체질도 좀 개선시켜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농업 그리고 도시 농업으로의 그 면모를 좀 일신시키고자 합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이루어질 내년 7월까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이나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전용 구역 주차,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주차 위반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 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속여 부모의 신상을 알아낸 뒤 휴대전화 결제로 수백만 원씩 편취하는 사건이 최근 우리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구를 소개해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아이들을 협박해 피해자를 늘려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2주 동안 김모 씨 명의로 된 김 씨의 아들 휴대전화로 48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 한 달에 90여만 원씩 컨텐츠 결제 한도를 꽉 채웠었고, 소액 결제로 게임기를 사고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형에게 부모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게임 쿠폰과 현금 15만 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인적 사항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계정이나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가입해가지고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고 앞에 것까지 다시 다 갚아준다. 이렇게 애가 점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결제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문자와 메일을 삭제하라고 시키고 마지막엔 다른 친구를 데려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돌려받고 싶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사람을 속여도 그러면 준다 하면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또 다른 친구를 끌어들이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속. 이런 수법으로 같은 반 친구 5명이 당했습니다. 결제된 피해 금액만 3주 동안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사기 혐의로 이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인증이라든가 계좌번호, 결제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수법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파악하는 한편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 피해자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내년도 경주시의 예산은 올해보다 2,800억 원이 증가한 1조 8,450억 원이며 의회 상임위에선 40건 67억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번 주 예산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술 소비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증류식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과 다른 취향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겨냥해 지역 특산물과 결합한 새 제품들이 동시에 출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혼자서 마시는 혼술, 집에서 마시는 홈술족이 늘어났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술을 마시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와인, 위스키에 이어 프리미엄 소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거다 보니까 조금 좋은 안주나 좋은 술 위주로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술문화 변화에 맞춰 문경 오미자, 여주 생강 복분자, 청주 숙지황처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증류 소주 4종이 우선 출시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긴 해도 약간 이런 맛과 향이나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재밌어서 즐겨서 찾아서 사 먹을 것 같아요. 증류주는 만들기 까다롭고 시간과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누룩효모와 생쌀을 그대로 활용하는 발효기술 덕분에 제조 기간과 비용이 줄었고 가격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로 만든 소주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한 10% 정도만 소비가 된다 하더라도 한 36,000톤 정도의 쌀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가 주류인 국내에서 증류주 시장은 2020년 450억 원에서 올해는 700억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조금 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드는 곳이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 영하 2도, 포항과 경주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7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7도, 독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부터는 동해 남부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주 중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해서 남은 한 주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